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재미새 여러분, 대빵재미새 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뭐 요리할 거냐고요? 저 지금 이 믹서기를 몇 년 만에 꺼내보는지 모르겠어요. 저 집에서 밥을 안 해 먹거든요. 이 믹서기가 도대체 몇 년 만에 나온 것일까? 여튼 너는 오늘부터 우리 제라늄 교주님을 위한 용도로 희생될 것이다. 어차피 오래됐고 잘 쓰지도 않으니까 그냥 제라늄용으로 쓰려고요. 가끔 저는 이제 천연비료를 쓰니까 뭐 우분이나 커피박이나 닙류박이나 이런 거를 잘게 부셔가지고 이렇게 좀 혼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간혹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된 김에 얘는 그냥 그 용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형 농장에 있는 이렇게 막 혼합기, 해면기라고 하던가요? 그게 그 같은 뭐 그런 사이즈는 아니지만 얘가 몇 리터야? 1750리터니까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아이들을 키울 정도의 용도는 좀 가능한 아이고요. 요리용 아니고 오늘 제라늄 실험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여러분. 피트모스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흙을 제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피트모스 쓰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피트모스 아주 좋은 흙입니다. 예, 근데 이 피트모스가 뭔지는 알고 쓰셨으면 좋겠어요. 피트모스는 흙이 아니에요. 이끼예요, 이끼. 10년에 1cm였나? 0.1cm 퇴적되는 작은 이끼예요. 그 이끼가 수천 년, 수만 년을 퇴적해서 쌓인 그 늪지대에 있는 피트모스를 이거를 채취에다가 우리가 제라늄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피트모스의 특징이 뭐냐? 얘가 기본적으로 약산성이에요. 그리고 살균력, 보습력, 보비력 다 좋습니다. 그래서 약산성 식물들, 그러니까 특히 우리 제라늄, 그리고 뭐 블루베리, 그리고 딸기, 장미 이런 식물들을 키우는데 최적화된 흙이 사실은 피트모스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반환경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 그 피트모스가 이렇게 모여있는 곳들을 피트랜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습지들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그 탄소들을 가두는 탄소 저장고의 역할을 하는 곳들이에요. 근데 피트모스를 채취하면 그 습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파괴되겠죠. 그러면 지구의 탄소 저장고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유럽의 선진 국가들은 피트모스 채취에 대해서 규제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 뭐 2028년까지 피트모스 채취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뭐 이런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영국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은 이 상황을 피트모스를 쓰는 것이 환경에 매우 반하는 행위이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피트모스를 쓰지 않아요. GP 펠let도 피트모스입니다. 저는 GP도 쓰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사서 쓰는 상토에도 사실은 피트모스가 어느 정도 함유되어 있어요. 저의 최종의 목표는 피트모스 없이 제라늄을 키워보는 것. 그러니까 상토도 사지 않고 제가 제라늄을 키워보는 것이 저의 최종의 목표이긴 합니다. 그래서 피트모스를 안 쓰는데 사실 좋긴 좋단 말이야. 이게 좋아. 근데 안 쓰고 쓰려니까 제가 조금 여러 가지 실험들을 계속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자료를 찾던 중에 이 피트모스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흙 레시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제라늄만 피트모스를 좋아하느냐? 제라늄보다 더 피트모스를 좋아하는 식물들이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식충 식물들이에요. 벌레를 잡아먹는 식충 식물들.
영국의 저명한 그 식충 식물학자 마이크 킹이라는 사람이 내놓은 그 피트모스 대체용토 레시피예요. 이 식충 식물도 산성 토양에서 사는 식물이거든요. 자, 이 레시피는 어떻게 돼 있냐? 분쇄한 바크 2컵, 펄라이트 1컵, 원예용 모래 1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저한테 다 있는 재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봐야지 하다가 오늘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바크는 뭔지 아시죠? 경력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보통 이제 그 마당이나 잔디에 이렇게 그 잡초 올라오지 말라고 이렇게 깔아두는 소나무 껍질이에요. 옛날에는 전나무도 썼다는데 요새는 소나무 껍질을 분쇄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뿌려놓죠. 그리고 화분 위에다가도 많이 놔요. 그 흙이 유실되거나 아니면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으려고요. 근데 우리 제라늄은 쓰지 않죠. 우리는 과습에 취약한 식물이라서. 자,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바크를 사봤어요. 왜 이 바크를 샀냐 하면, 바크는 소나무 껍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껍질 안에 사실은 다양한 벌레들의 유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그 균들이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바크를 실내에서 사용을 하려면 1차 소독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해요. 소독은 보통 열탕 소독이나 스팀 소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제가 산 오키아타 바크는 뉴질랜드 최고급 소나무 바크인데 숙성 과정을 통해 생산된 깨끗한 바크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뭐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미 스팀 소독을 해서 나온 바크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별다른 소독을 할 필요가 없었죠. 이게 엄청 비쌌냐? 아니에요.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바크는 최대립, 중대립, 소중립, 소립 이렇게 4가지 크기 종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산 것은 소립입니다. 왜냐? 이걸 갈아야 되거든요. 갈아서 미분을 만들어야 돼요. 흙가루처럼 미분을 만들어야 돼서 소립을 샀고, 소립은 3에서 6m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알았고 재료 다 준비되었으니까 해봐야 되겠죠. 해봐야 되겠죠. 자, 제가 영상 찍기 전에 1차로 한번 해봤어요. 진짜로 갈리나 안 갈리나 궁금해가지고요. 자, 바크를 너무 조금 넣으니까 더 안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좀 부어주고요. 적절하게 부어주고, 갈아줍니다. 갈아줄게요. 자, 여러분은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 보셨지만 실제로 5분 정도 갈았습니다. 이거 이만큼 절반도 안 되죠. 한 40%를 가는데 5분 정도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단단한 나무 껍질을 이게 가는 거니까 가정용 믹서기로는 이게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자, 근데 제가 보니까 외국에는 이 바크 미분이라는 걸 판대요. 그러니까 아예 갈아놓은 바크를 판대요. 근데 저 처음에 미분을 사려고 국내 온라인몰을 싹 다 뒤졌는데 미분이 없어요, 국내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소립을 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갈렸나 제가 한번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뜨거워. 자, 보이시나요? 이제 아까 원래 이렇게 생겼던 게 이제 가루가 되었어요. 가루가. 자, 미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미분을 만들었으면 아까 레시피대로 해봐야 되겠죠?
레시피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겠습니다. 원래 그 강모래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강모래가 있긴 한데 소독을 안 했어요. 근데 이 더운 날 후라이팬에 볶고 싶지 않아요. 너무 더워요. 그래서 강모래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질석을 들고 왔습니다. 자, 질석. 아까 모래는 한 컵 넣으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한 컵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우선 강모래, 그 질석 한 컵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어디 갔지? 잠시만요. 제가 펄라이트를 안 가져온 것 같아요. 잠시만. 자, 펄라이트 가지고 왔습니다. 펄라이트도 한 컵을 넣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펄라이트는 우리 집에 웬간하면 다들 있으시잖아요. 펄라이트, 딱 가루 많다. 펄라이트 한 컵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분쇄한 이제 이 다크 흙을 2컵을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컵을 넣어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2컵 만들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걸 섞어서 해볼게요. 웜에 힘들다. 나 이걸로는 분갈이, 전체 분갈이는 못한다. 미분을 누가 팔지 않는 이상 이걸 갈아서 한다는 건 이거는 어려운 일이라고 벌써 지금 직감이 듭니다. 예. 근데 진짜 갈고 보니까 피트모스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쵸, 여러분? 피트모스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 자, 이거를 2컵을 넣어주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계량 컵으로 2컵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난 왜 이런 게 재밌지? 남들 아무도 안 하는 거. 난 이런 게 너무 재밌어. 자, 2컵을 넣었습니다. 2컵을 넣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잘 섞어 볼게요. 잘 섞어 보겠습니다. 지금 질석하고 펄라이트하고 바크 분쇄 흙 2컵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모양새가 되냐? 요렇게 되네요. 요렇게 배수가 아주 잘 될 것 같이 생긴 흙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간과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이건 지금 영양분이 하나도 없는 흙이에요. 펄라이트에 영양분이 있나요? 질석에 영양분이 있나요? 바크에 영양분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왜 그 마이크 킹이라는 식충식물학자는 이 흙을 말했냐? 식충식물은 영양분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제라늄은 달라요. 우리 제라늄은 엄청 크고, 그리고 꽃도 많이 피우고 씨앗도 맺고 그래야 되는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영양분을 안 넣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양분을 뭘 넣을까 이제 고민을 했어요. 자, 바크가 아까 제가 가렸던 바크가 산성물질이에요. pH 4.5에서 5.5 정도 되는 산성물질입니다. 그리고 질석하고 펄라이트가 얘네들이 중성 정도 됐던가? 제 기억에 여튼 중성 하여튼 안팎에 가는 애들이에요. 근데 지금 바크 흙 자체가 산성이잖아요. 약산성도 아니고 산성이잖아요. 그래서 뭘 넣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지렁이 분변토를 넣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분은 알칼리성이에요. 강알칼리성이고 지렁이 분변토는 약알칼리성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분 말고 지렁이 분변토를 넣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지렁이 분변토를 사실은 제라늄 키우면서 처음 사봅니다. 지렁이 분변토를 좀 넉넉하게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영양분이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요렇게 2스푼 가득 2스푼 정도 넣어 주었습니다. 근데 이걸로 영양분이 될까? 살짝 걱정이 되네요. 저는 나중에 진짜로 할 때는 여기다가 커피박 비료와 닙류박 비료, 닙류박도 조금 더 넣어서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 흙이 이제 제라늄을 키울 수 있는 피트모스를 대체할 수 있는 약산성 토양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의 실험. 되는지 안 되는지가 궁금해가지고 해본 실험인데요. 됐습니다. 우선은 갈아줬고 흙은 만들어줬고 제가 봐도 이거는 제라늄 키우기에 괜찮은 배수성을 가진 흙일 것으로 보여요. 예. 영양분 문제가 조금 걱정되는데 그거는 뭐 추가해 주도록 하지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다음번 영상에서 실제로 제가 키운 이제 그 삽목한 아이를 이 흙에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얼마나 잘 자라나 상토에 심은 애들하고 뭐가 다른가 제가 한번 또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남이 안 하는 즐거운 실험을 좋아하는 제리의 오늘의 실험 쇼 여기서 끝입니다.